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끝에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8년 만에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에선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경고성이란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가 줄어들어서 혼잡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 신도림역 현장을 연결합니다. 또다시 탄핵의 시계가 돌아갑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젯밤 늦게까지 의총을 연 끝에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담았습니다. 이로써 탄핵안은 내일부터 3일 안에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표결을 앞당긴다는 입장입니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통과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친한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당론과도 다르게 탄핵을 찬성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집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탄핵 확정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반대 사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부결 방식에 대해선 의총을 통해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민준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해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국방위원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계엄을 준비하고 추진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도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누구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했는지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른 겨울, 다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반환법, 내란법,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죄 윤석열 퇴진이라는 손팻말이 보입니다.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에 일상을 살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두환 계엄했을 때처럼 그거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는 시대니까 지금 제가 50대니까요. 무대에선 자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계엄이 해제됐지만 끝난 게 아니니 방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1980년 5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 사람들은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국회 위로 헬기가 날아다니고 총든 계엄군이 시민과 대치하는 걸 보고 당시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공수부대원들, 특전사들이 국회 난입한 걸 보고 80년도 생각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정말 저희가 보냈습니다. 부산과 대구,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 광장마다 종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대통령도 해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이대로 끝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경고성으로 발표한 거란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 추가적으로 대국민 담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계엄군 중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포고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엄하에서도 국회는 여는 거거든요. 국회 활동을 정지시킨다라고 포고령에 적어놓고 국회에 진입했다. 이거는 뭐 계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을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건의는 적극적으로 그걸 추동하고 어떤 그 진행에 참여한 자잖아요. 이거는 모의의 참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 뿐입니다. 국회의 그 계엄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밀어붙였으면 모를까. 윤 대통령은 오늘 추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사과를 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불려온 한국의 계엄 소동이 해제된 걸 두고 미국 정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핵심은 민주주의라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Very good to see that the martial law edict was withdrawn by President Yoon after the Parliament voted against it.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안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이 동맹국인 점을 감안해 절대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계엄령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anything on South Korea martial law? Just getting briefed. Thank you. 다만 미국 정부의 메시지엔 뼈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NSC는 JTBC에 보내온 공식 답변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도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As Korea's staunch ally, as a country that also believes that Korea has such an important story to tell to the world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emergence not only of a democracy but a strong, resilient democracy, we want to see that sustained. 백악관에선 아예 경고성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It raised deep concern for us,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peak out publicly and engage privately with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reinforce the importance of that continuing as we go forward. 이번 계엄 소동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대 혹은 우려하는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더 직설적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불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군대를 동원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란 반응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KTX를 비롯해 수도권 지하철도 출근길 혼잡이 불가피한데요. 가장 복잡한 역 중 하나인 신도림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 지금 신도림역 평소랑 어떻게 좀 다릅니까? 네, 저는 지금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모인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복잡한 곳인데 오늘 첫 차부터 전철과 KTX 운행 대수가 줄면서 더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은 13, 4호선과 경의중앙, 수임 분당선 등이 파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엔 평소 대비 90%, 전체 시간대엔 평소 대비 76% 정도만 운행됩니다. KTX는 평소에 67%,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2%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듭니다. 네, 그럼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네, 철도노조와 코레일 측은 그간 임금 인상안을 두고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어제는 5시간 가까이 막판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 여파로 정부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어 당장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레일은 가능한 대처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평소의 60% 정도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평소 60% 인력이면 출근길 또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미리 좀 알아둬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먼저 파업 기간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모두 반환됩니다. 승차권을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이 포함되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에서 9호선은 물론 민자철도 3, 4까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산, 시흥, 부천, 고양과 서울을 오가는 철도 운행이 차질을 빚어 사실상 수도권 모든 지역에 교통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림역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지만 6시간, 그리고 그 후 온라인에선 시민들의 의견이 폭발했습니다.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사건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은 군인들에게서 내 아들, 또 내 후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따라붙자 후미에 있던 한 군인이 고개를 연신 숙입니다. 우리 국가이고 죄송합니다. 국민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임을 국회에 진입한 걸 사과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좀 멈춰달라 이런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시민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 자체에서 안도와 고마움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군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선 너무 긴 밤이었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 특전사 출신 배우는 현장에서 군인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몸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의원님이나 여기 국민들도 걱정되면 니네들도 걱정돼. 하지만 현장에선 군인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군인의 총구를 잡고 다투는 모습에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떨어져! 뭐라고! 떨어져! 움직이지 마! 부끄럽지도 않냐? 본청으로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안규령 대변인이 계엄군의 총을 붙잡고 막아섰습니다. 안 대변인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서 막은 것 같다.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은 없었고 이걸 막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쉽게 쟁취됐던 것들이 아니구나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행동이었다는 의견과 무모하고 위험했다는 의견이 부딪힙니다. 총을 빼앗으려는 신랑이 도중에 총이 발포됐다면 사태를 악화시켰을 거란 겁니다. 해외의 누리꾼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또는 군과 전면 충돌이 일어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끝장날 수 있었다. 이렇게 사건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 가족이 나눈 대화도 화제가 됐는데요. 총에 손을 대면 사살당해도 할 말 없다. 이런 아들에게 그게 엄마일 수도 있다며 무기 없는 시민에게 총을 겨누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갈등들을 만들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어느 세대에게는 너무도 오랜만인, 또 어느 세대에겐 아주 낯선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제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고 나누었는데요. 어제 아침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 역사교사로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여겨지는 아침이라면서 지금의 사태를 엄중히 여기고 역사교사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면서 지난 비상계엄 상황을 정리한 수업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38페이지의 이 PPT는 계엄령이란 뭔지, 역대 어떤 계엄령이 있었는지, 또 이번 계엄령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지난밤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선생님께 질문을 쏟아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수업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지식으로만 접하던 계엄령을 현실에서 본다. 아이들도 우리도 계엄령을 직접 겪은 세대가 됐다. 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할 기회라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운동장에 내린 헬기에서 나온 군인들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국회에 침입해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국회 운동장에 헬기 여러 대가 착륙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더니 국회의사당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갑니다. 출입구는 보좌진들이 쌓아둔 의자와 집기류로 진입이 막힌 상황. 창문으로 다가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소총으로 3개 내리칩니다. 유리창을 부순 뒤 차례로 등을 밟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 투입된 무장계엄군이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을 나르기 위해 군용 헬기가 24차례 동원됐고 이 중 50여 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됩니다. 현행범일 경우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에 의한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군과 경찰에 대한 전면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렇게 총기로 무장했던 계엄군은 탄창을 국회에 떨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불법 침입도 모자라서 작전 중에 탄창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장에선 실탄이 들었느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무력으로 문을 통과하려고 하자 의원, 보좌진 등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몸에 지니고 있던 탄창이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몸싸움 중에 탄창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군이 철수했고 떨어져 있던 탄창이 이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중에서 탄창을 분실했다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이고요. 정확히 어떤 부대가 이 당시에 진입을 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 후면 안내실에선 출입인 통제에 나선 계엄군과 실탄 소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탄창 비어있냐고 말씀하셨죠. 왜 실이 없냐고. 또 계엄군이 작전 중 체포용으로 사용하려고 추정되는 수갑도 분실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야당은 향후 국방위원회 등에서 계엄군의 무리한 진입 시도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대통령실도 여당 지도부도 국무위원들까지도 잘 몰랐던 비상계엄. 그런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마저 긴급 담화를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인정했는데 김 장관이 군 지휘 체계까지 무시한 채 은밀하게 계엄을 설계한 거란 의혹이 커집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을 거쳐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의 고교 선배여서 요직에 앉힐 때부터 우려가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계엄 가능성이었지만 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찍어서 물었을 때도 당당했습니다. 네네네. 글쎄 뭐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 군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배제됐습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의장님은 계엄에 대해 출근한 뒤에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할 때 알았다는 겁니다. 김 의장이 상황을 파악한 직후인 밤 10시 43분, 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뒤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맡고 있는 김 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해군 출신 김 의장과 달리 김 장관과 같은 육사 출신인 박 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으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의 기획단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의장과 달리 김 장관이 처음부터 계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국무위원뿐 아니라 합참의장까지 배제하는 은밀한 계엄을 설계한 게 불과 석 달 전 계엄이 가능하겠냐고 비꼬았던 김 장관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김 장관과 김 의장, 박 총장에게 모두 국회로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엔 영하권 추위로 전국이 다소 춥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전주와 대구가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